기존에 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력, 시장 정모파, 인프라 등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적자 생존의 구조입니다. 철저한 시장 논리에 기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시장에 내가 진출을 하게 됐을 때는 경쟁사를 무너뜨려야 내가 그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물어뜯고 상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조만간 칼 들고 쫓아오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 뭐 하는 채널이에요? 저희 우노뚱TV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장과 애환을 담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출연자들과 편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라는 건 내 상품을 주로 이용할 만한 소비자층의 연령대, 선호도, 판매할 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시장 분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업의 형태가 전국 단위에 있는 기업인가, 지역 단위에 있는 기업인가. 전자는 내가 판매를 하는 상품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단위로 판매가 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나의 상품을 내가 거주한 곳 혹은 가게를 오픈한 곳 인근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음식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두 가지 중에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규모나 비용, 마케팅 방식, 배송 형태 및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할 것인지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시는 지역형 형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배달 대행을 근간으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이 분명 저와 다르시겠지만 시장 분석에 대한 눈을 키우실 수 있으시게 된다면 창업을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항상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업종이 성장 중인가 하락장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저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악구를 칠 수는 없지만 아마 잘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처럼 상승장일 경우에는 내가 만든 상품이 평균만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특수를 입어서 상승될 확률이 높고, 하락일 경우에는 내가 만든 상품이 절반만 간다면 적게 판매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물동량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플랫폼사의 부당한 이득 편취라는 키워드로 시장에 대한 인식이 계속 좋지가 않고, 또한 외식 인구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이전의 특수처럼 크게 변동폭 없이 저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황에 대한 조사는 여러가지 언론 및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사업에는 대부분 기존의 특수를 누려서 돈을 투자를 했거나 인프라를 갖춘 인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력, 시장 정모파, 인프라 등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장이 하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금을 계속해서 낮추는 지속적인 단가 싸움이 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음 나와 같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 몇 명의 경쟁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서 떠오르고 있는 사업에 혹은 많은 소비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근에 있는 상권 분석. 저는 현재 지금 대구 북구 칠성동이라는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동 일대에는 바로 앞 코오롱 하늘채부터 시작하여 인근 2km 이내에 대략 30개에 가까운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어져 있고, 대구역 철길 밑으로는 대구 시내지인 동성로 및 교동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깝게로 경북대학교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소비자층의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파트 대단지, 두 번째는 시내지 고객, 세 번째는 대학교 인근 상권. 아파트 대단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대단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주문율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학습받기로 배달 음식은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많이 주입받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교육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 단위일 때 주로 식사를 직접 해서 먹거나 최근 쿠팡이나 다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밀키트, 신선 제품 배송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지역처럼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인근 상권의 오프라인 음식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구청 일대 및 성광 오방타운 앞, 침산 내거리 등 대단지 인근 상권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들은 배달을 시켜 먹기보다 주로 오프라인 가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해당 고객들의 주문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말입니다. 주말에 주문량이 급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먹고 싶은 음식들, 치킨이나 피자 등을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평일 동안 맞벌이를 하고 지친 부부가 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하면 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내 중심과 동성로 및 교동상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성로에 거주하는 사람 많이 있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해지 인근에는 대부분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죠. 우리는 언제 신해지를 많이 방문하나요? 옷이나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혹은 사람들과 저녁에 밥이나 술을 먹기 위해 많이 방문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주로 낮 시간대 성행하는 업종이고, 두 번째는 주로 밤 시간대에 성행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신해지의 밤 시간대에는 주로 음식점 및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해지 인근에는 배달 음식 배송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럼 주간 시간대 옷가게나 일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상가가 밀집해 있는 경우 인근에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정식을 배송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해당 업체에서 다양하게 배송을 받아보다가 그 음식들이 질릴 때 가끔 다른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시내 중심과 약정골목, 동성로, 귀금속거리, 교동시장, 북송로 등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결할 겁니다. 충구 상권 자체가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몇몇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인데 신해지 중심가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근에 오피스텔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나요? 소가족 위주. 예를 들면 신혼부부 및 동거,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 및 소가구는 배달 음식 주문율 자체가 높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및 소가구의 연령대가 많이 낮고,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편리함, 신속함, 간편함을 추구합니다. 교동 원룸촌 지역은 젊은 직장인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거주자들 역시 약속이 있을 때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지만 평일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주 소비자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이고, 주말 오전 시간,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속이 없는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이 해당 지역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경북대학교 인근. 사실 이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주로 학생들은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저녁 시간대에 약속이 있는 경우는 대학가를 많이 이용하지만 쉬지 않았을 때나 귀찮을 때 배달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해당 대학가 하나만으로도 대구 중심가 및 칠성 침산동 일대보다 훨씬 많은 주문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을까요? 주머니 사정이 사실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1인 세트나 배달 팁이 없는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을 겁니다. 그럼 해당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1인 세트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배달 팁을 거의 받지 않는 음식점들을 영업하여서 가맹에 성공하면 물동량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시장 분석 잘 참고하셨나요? 음식점을 창업하시더라도 인근의 어떤 시장층과 인구,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잘 참고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파트를 어떻게 번창시키실 수 있으실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경쟁사 분석. 내가 입점하려고 하는 상권에 과연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회사의 규모가 얼마만큼 큰가, 경쟁사의 장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검색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배달 대행으로 유명한 사무실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 가게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면 또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인터넷을 켜시고, 저는 배달 대행을 하니까 네이버에 대구 배달 대행이라 검색합니다. 각각 파워링크들을 전부 들어가 봅니다. 생각대로, 딜리버리, 만나플러스, 하나로 플랫폼, 오더콜, 딜버, 바로고. 또 길 가면서 봤던 건데 부릉이 기억나네요. 인근에 과연 배달 대행사가 몇 개가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첫 번째 생각대로 칠성 침산동 일대에는 없네요. 딜리버리도 없네요. 만나플러스도 없네요. 바로고는 있네요. 부릉 또한 2개 정도 있어요. 배달 대행이라고 치니까 배달 대행 또한 2개 있네요. 대략 5개 내지 6개 정도의 경쟁사가 간접적으로 이쪽 일대에 우리와 겹치게 되겠죠. 이 일대에는 주로 바로고, 부릉, 제이시스, 나름이를 쓰고 있는 가게가 많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파악하신 이후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장 전반의 규모 조사. 두 번째, 요금. 세 번째, 서비스 품질도 및 브랜드 인지도. 네 번째, 각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 네 가지는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업종을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사는 기본적으로 적자 생존의 구조입니다. 철저한 시장 논리에 기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시장에 내가 진출을 하게 됐을 때는 경쟁사를 무너뜨려야 내가 그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장점을 아우르면서 나만의 비기를 개발을 해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물어뜯고 상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진행할 때 내가 가진 장점과 상대방이 가진 단점을 부각을 시켜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4가지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이쪽의 업종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질문들을 던져봐서 대체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영업 활동을 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전체를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칠성동, 침산동 일대에 대략 한 250여 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고 하루에 1,500건 이내외의 주문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은 상대방과의 격차를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서 상대가 정가를 얼마 정도에 설정하여 영업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형성된 요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나의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어떤 전략을 형성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 업체에 대비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상품이 동일하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최소한의 마진, 약간의 적자를 보는 구조를 갖추어서 경쟁사가 손을 써보지 못한 채 고객을 빼앗아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에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일반 물류 시장에서 유통망을 형성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배달 대행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되고, 최근 배달 대행 시장에 배송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 본사에서는 기사분들께 수수료를 조금 덜 받고 가맹점, 즉 음식점에는 적은 배송료를 받게 함으로써 본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고객분들께는 저비용 고퀄리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만, 경쟁을 하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조만간 칼 들고 쫓아오고 싶습니다. 경쟁자의 서비스 품질도와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지를 꼭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 경쟁사들이 인근에 있더라도 각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는 인지도와 인식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A라는 사무실은 전반적으로 배송도 늦고 요금도 개판이더라, 근데 B라는 사무실은 배차도 빠르고 기사들도 친절하더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략을 하시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번에 공격하는, 물론 돈 많고 상품 서비스의 질에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창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상대를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적을 생성시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A라는 경쟁사의 일부를 내가 박살을 냈다면 그만큼의 인프라와 돈이 나에게 쌓였을 거고, 그 다음으로 B를 공략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합니다. 그러므로 인지도와 품질도는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도 파악해야 됩니다. 좀 전의 이유와 비슷한 이유기는 한데, 시장에서 과반이거나 우세한 사무실이라 처음부터 덤비는 것보다 한 단계씩 흡수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에 붙는 방향이 훨씬 더 간단하고 경쟁에서 이길 확률도 높을 뿐더러 내부 출혈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한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꽤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배달대행 사업이 칠성동, 침산동 지점에서 시작한 지 한 1년쯤 만에 30% 가까운 점유율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곧 상격동, 대연동 지점으로 확장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늘 말씀드린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미 분석을 하고 있고, 상격 대연 쪽 시장이 이미 칠성, 침산 쪽 시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경쟁사도 많아요. 정말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우리 팀에게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서 내 편을 형성을 하고 동반자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팀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팀워크를 더욱더 활용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100% 리얼리티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